자,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69페이지 펴. 자, 그래서 69페이지 보면 그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나와요. 앙금 생성 반응.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런 물질들이 있어. 알지? 그럼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쓴 물질들이 서로 뭐 하냐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염화나트륨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염화나트륨이라고 써 있는 건 뒤에서부터 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그래서 뒤에부터 읽어서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얘도 뒤에서 읽으면 질산은,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칼륨, 그 다음에 뭐다? 질산납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선생님이 그냥 뭘로 써놓은 거야? 이제 화학식으로 써놓은 거야. 근데 너는 이제 화학식에 별로 큰 뭐다? 의미를 두는 게 아니야, 지금 단원이.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물에 되게 잘 녹고, 질산은도 물에 되게 잘 녹고, 아이오딘화 칼륨도 물에 잘 녹고, 질산납도 물에 뭐야? 되게 잘 녹는 애들이야. 알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서로 뭐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섞잖아. 그럼 섞으면 뭐가 생기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생길 수 있어. 알았지? 서로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섞이지 않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앙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요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될 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알았죠? 어떤 물에 잘 녹는 물질하고 어떤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서로 뭐 하게 되면 섞게 되면 뭐 하는 게 생길 수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 되겠니? 그런데 이제 여기 식에서 봤을 때는 앞에가 식으로 치면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 그 다음에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이제 물 속에서 반응시키면 앞에 있는 물질의 양이온이 뒤에 있는 물질의 음이온하고 반응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반응시키면 얘하고 얘하고 반응하니까 뭐가 돼? 얘하고 얘하고 반응하니까 읽어봐 뭐야 그러면? 염화 질산 나트륨. 무슨 말 하는 거야? 응?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얘랑 하라고 이렇게. 나트륨은 질산. 아 그러네. 질산 나트륨. 질산 염화. 질산 나트륨 뒤에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산 염화 아니야? 질산 무슨 말 하는 거야? 질산 염화가 무슨 말이야? 아니 다시 해볼게. 이걸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염화 나트륨이라고. 얘가 염화가 아니고. 응?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염화 나트륨 질산은 이렇게 된다고. 왜 자꾸 왜 염화질산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아니 뒤에서부터 읽는 거라고. 염화 나트륨 앞에 있는 게 나트륨이라고. 어? 얘는 질산은이니까 앞에 있는 게 은이라고. 근데 선생님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을 좀 들으라고. 응?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인데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땐 뒤부터 읽는 거잖아. 네. 그럼 뒤부터 읽는 거니까 염화 나트륨 하면 염화가 뭐고? 마이너스고 나트륨이 뭐야? 플러스고 질산이 마이너스고 은이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네들이 서로 물에 녹아서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반응할 때 양하고 양이 반응할 수는 없단 말이야. 둘 다 풀인데 어떻게 반응하냐고. 그래서 풀마가 서로 반응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얘가 풀이니까 얘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마가 누구야? 질산. 얘라고 얘. 질산. 바뀌었으니까. 얘라고 이렇게. 아니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니까 안 된다니까. 어? 네. 만약에 너 둘이 니네 둘이 손잡고 다녀봐 뭐야? 이상하잖아. 어? 그러니까 얘가 양이면 얘 뭐랑? 얘 그럼 얘는 음이니까 얘 뭐랑? 양이랑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다시 해봐. 이렇게 하니까 뭐야? 질산 나트륨. 뒤부터 읽으면 되니까 음이온부터 읽으니까 질산 나트륨이라고. 염화는 어디? 선생님 또 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저요?
아니 일단 얘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뭐 얘네 둘이 하면 뭐야? 은요. 아 왜 자꾸 은이라고 그러냐고 이 멍청아! 어? 아니라고. 질산 나트륨이라고. 질산. 질산 나트륨이라고. 질산 나트륨. 그러면 뒤에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Na 뭐가 되는 거야? NaNO3라고. 그래서 뒤부터 읽어서 질산 나트륨 이렇게. 알겠어요? 응? 응. 그 다음에 얘는 하면 뭐야? 은여마. 은영화? 얘는 염화은. 그렇지? 염화은. 그럼 이제 밑에 거 한번 해봐. 밑에 거. 질산칼륨. 그렇지. 질산칼륨. 이제 좀 제대로 정신이 돌아왔나. 질산칼륨. 뭐라고? 어려운 거 같아요. 어? 뭐라고 그랬어? 아직까지는 어렵다고요. 뭘 했는데 내가? 아니 이게 어렵다고 쉽다는 거에 기준이 너무 모호해 너는. 뭐가 어렵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살짝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는 건데? 그냥 너 혼자 헷갈려 하는 거야. 앞뒤는 괜찮은데. 응?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앞에가 양이고 뒤에가 음이고 앞에가 양이고 뒤에이면 얘 양이면 얘 음이랑 하라고. 응? 그러면 얘하고 얘 하니까 뒤에서부터 읽으면 뭐야? 질산칼륨. 항상 음이온부터 읽는 거라고 우리가. 네. 그럼 얘 하면 뭐야? 그러면 아이오디나 질산. 아이오디나 납. 아이오딘화 납이잖아.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질산칼륨이니까 식으로 쓰면 얘는 KNO3. 근데 식을 절대 기억하지 않아도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아이오딘화 납이니까 얘는 PbI2 이렇게. OK는 뭐야? 아니 이게 식 세우는 건 중3 내용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얘하고 반응해서 앙금이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끼리 서로 뭘 하게 되면 반응을 한다고 치면 질산 나트륨이란 물질하고 뭐다? 염화은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얘네 둘이 반응하면 질산 칼륨이란 물질하고 뭐다? 아이오디나 납이란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앙금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앙금이냐면 얘가 앙금이야 얘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게 흰색 앙금이 생겨요. 이건 외조가 아니야. 느낌이 뭐랑 똑같냐면 지구가 왜 돌아요 라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실제로 실험해보면 만나서 흰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부른 요 놈이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노란색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는 어떤 물에 잘 녹는 물질하고 어떤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서로 물 속에서 뭐 하면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물에 뭐 하는 물질이 생긴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생겨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앙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그 정도 느낌만 있으면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서 갑자기 왜 배우냐 하면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용액이 있어. 수용액이라는 거 이 통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통. 그럼 통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떠놨다고 쳐봐. 알았지? 그러면 이 통에 무언가를 떠났을 때 여기 안에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뭐야?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데 그냥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게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수돗물은 다 소독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돗물 안에는 무조건 다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염화 이온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수돗물에 만약에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 뭐 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수돗물에다가 무슨 이온을 집어넣냐면 Ag 플러스란 이온을 은 이온을 집어넣으면 얘하고 반응해서 뭐야? 흰색 앙금이 딱 생기거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수돗물에는 뭐 한다? 수돗물에는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찾는 거야. 왜냐면 여기 파트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원소 배웠을 때 어떤 물질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어? 기억 안 나냐?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뭐야? 불꽃 반응이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수용액 안에 전하를 띠는 입자인 어떤 이온이 내가 들어가 있는지 뭐 하고 싶어?
알아보고 싶으면 특정한 물질을 뭐 하는 거야? 집어넣어서 앙금이 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뭐야? 보는 거란 말이야, 보는 거. 예를 들면 얘가 악덕, 악덕, 막 지구를 망하게 하는 어떤 악덕 공장을 운영하는 나쁜 놈이었다고 쳐봐. 그럼 제가 이제 공장에서 막 폐수를 막 쏟아내. 그럼 폐수를 막 쏟아내면 이제 이 폐수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뭐야? 궁금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 공장 폐수에 이제 뭐가 있었다고 치면 PB2+라고 하는 납 이온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납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뭘 떨어뜨려 보는 거야? 아이오딘화 이온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노란색 앙금이 뭐야? 싹 생기면 이 악덕 이 공장을 운영하는 이 사람이 몰래 공장 폐수에 뭐야? 사람 몸에 해로운 납 이온을 뭐 하는 거야? 배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앙금 생성 반응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 속에 어떤 이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그 정도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앙금이 뭐야? 앙금이 생기는 거랑 뭐가 있는 거야? 앙금이 생기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여기 단원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을 생기면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뭘 통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 있으면 돼. 아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을 이따 뒤에 있는 문제 하면서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69페이지 3번에 보면 자연의 앙금이다라고 해서 석회 동굴 이런 데 가본 적 있어, 얘들아? 예. 응, 그래서 석회 동굴이 왜 생겨? 석회 동굴? 응? 파도랑 그건 아닌가? 그래? 그건 아니구나. 그건 바닷가. 이 석회 동굴이 생기는 거는 일단 자연계에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석회암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석회암이 하늘에서 이렇게 빗물이 내리잖아. 그럼 빗물에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조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으면 탄산이라고 하는 산성 성분인데, 산성 성분이 석회암을 뭐야? 석회암을 조금씩 녹여. 그래서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래서 석회 동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자연의 앙금이다라고 해서 석회 동굴에 생기는, 혹시 종류석 석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네, 마크에서 들어봤어요. 마크는 뭐야?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래. 있어. 종류석. 그래서 이제 이게 석회 동굴이 이렇게 생성되고 나면 이게 그냥 냅두면 확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물질 중에 이제 성분들이 다시 이제 똑똑똑똑 물처럼 떨어져서 아래쪽에서 탄산칼슘 성분이 쌓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석순이 돼, 석순.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종류석이 되고, 그럼 얘도 점점 자라고 얘도 점점 자라서 만나면 그게 석주라고 하는 기둥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만나면 더 이상 안 자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삐져나오지 않을까? 넌 언제 자랄 거야? 하지 않을까? 응? 친구야, 넌 언제 자랄 거야? 거기요. 다 자란 거야? 탄산칼슘을 좀 먹어봐, 자라게. 진짜 잘해요? 항상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이제 석회 동굴이 생기는 것도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진 앙금이고, 그 다음에 그 산호섬이나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들도 다 뭐냐면 일종의 다 앙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개념 확인 퀴즈. 일단 1번 뭐야? 이거 양이요. 그치,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음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이온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양이온이니까 뭐하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양이온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반응한대. 알았지?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반응하면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뭐다? 염화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염화은에 흰색 앙금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흰색 앙금이 영화는 그 흰색 앙금의 이름이 염화은이라고. 예쁠 것 같아요.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가서 핵심 자료 네 번째 해볼게. 자, 9번에 그림은 염화칼슘 수용액,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게. 이제 니네는 이거 이해했나? 자, 뭐냐면 염화 칼슘 하고 뭐하고 반응하냐면 탄산 나트륨. 자, 이 두 개가 있대.
염화, 칼슘, 탄산, 나트륨. 그럼 이제 반응시킨다고 치면 염화는 누구랑 반응해야 돼? 그렇지. 그죠? 염화는 나트륨. 그러면 염화, 탄산칼슘.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하나는 뭐야? 탄산칼슘.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요렇게 읽으면 두 개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탄산, 칼슘이 돼.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둘 중에 앙금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요 탄산, 칼슘.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앙금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흰색 앙금이 생기는 거야. 흰색. 염화은. 딱 이거야 이거. 이거 분필. 아니면 달걀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탄산, 칼슘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앙금의 이름과 색깔을 순서대로 쓰시오라 쓰니까 뭐다? 탄산, 칼슘. 그래서 무슨 색? 자, 흰색.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어? 칼슘이. 뭐라 그래? 분필 뭐라고? 먹어봐. 먹어봐. 요즘은 약간 뭐 안전 그 애기들 너 아직도 애기 같아. 너 한번 먹어봐.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근데 만약에 이거 먹으면 어떻게 했어 얘들아? 아파요. 먹으면 그냥 똥으로 나와. 이게 네 몸에 들어가서 네 몸에 녹는 게 아니야. 이게 앙금이니까. 탄산칼슘 있을 건 맞은 거. 그래서 이 반응에서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의 이온식을 쓰라 했으니까 탄산 칼슘이니까 뭐냐면 칼슘 이온이랑 무슨 이온이냐면 탄산 이온. 맞죠?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 CaE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가 서로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이 반응에서 뭘 어떻게 써? 아니 써줬잖아. 플러스 가운데 붙여야 돼요. 어? 플러스가 어디 있어? 그냥 쉼표하면 돼요. 아니 그냥 식을 쓰래잖아. 식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식을 써라니까. CaE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온을 쓰래. 그러면 누가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염화나트륨이니까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NaCl 이렇게. CL 마이너스. 뒤부터 읽어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 빈칸 뭐 하면 되겠어? 염화.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A. 네. 그게 AG 플러스 쓰면 되겠지. 그죠? A지. 그래서 10번에 1번 하면 AG 플러스. 그래서 이제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염화은 흰색이 되는 거지. 그럼 2번에는 뭘 쓰면 되겠어? O3 그렇지. 코스. O3 응. 코스 CO3 E 마이너스. 그래서 탄산 이온. 그래서 합쳐서 탄산 칼슘. 그 다음에 BaE 플러스랑 BaE 플러스랑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그래서 뒤부터 읽어봐 얘들아 뭐야? 황산 발유. 알았지? 뒤에서 밑으로 읽으면 황산 발유. 그래서 거기에다 뭘로 쓰래? 3번이. 식으로 쓰라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BA SO4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기본적인 걸 하는 거니까 이거 막 어차피 외우지도 않겠지만 외우는 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흰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란색 PbE 플러스랑 뭐랑 반응하는 거야? I 마이너스랑 반응하면 PbI2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뒤부터 읽으면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얘들아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식을 잘 봤을 때 얘가 E 플러스고 얘가 E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둘 다 하나는 E 플러스 하나 E 마이너스면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결합할 때는 1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몇 플러스고 E 플러스인데 얘는 몇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하고 결합할 때 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보통 이래서 이런 거를 화학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의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과학을 해야지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앙금이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11번 해볼게요. 다음 중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알았지?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그럼 일단 기억 뭐 하겠어? D부터 읽어봐. 뭐야? D부터 읽으면 염화 뭐가 돼? 염화은이 되겠지.
아니 기억 읽으라고. 염화은. 응, 염화은 그러니까 흰색이고 그 다음 니은은 염화은. 아 니은 나트륨은. 혼나겠다. 아니에요? 인정받아. 염화 나트륨. 아. 그래서 요건 앙금이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은 뒤부터 읽으면 염화 칼슘. 염화 칼슘. 칼륨. 칼륨. 그래서 얘도 역시 앙금이 아니고 그 다음 리을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아이오디나 납. 그럼 아이오디나 납은 뭐 여러 번 나왔지. 노란색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황산 바륨 하니까 또 뭐야? 맞아요. 이것도 이제 흰색이죠 흰색. 봤었고. No K.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뒤에서부터 읽어봐 뭐야? 칼륨. 뒤에서부터 읽어봐 뭐야? 저기가 뭐예요? 질산칼륨. 그렇지 질산칼륨 그렇죠? 여기 있지. 아니 칠판에 써 있잖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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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으면 질산칼륨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어이 어이. 글자가 보이는 눈에는. 어이 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이제 72페이지에는 그 탐구 하나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기니비. 자, 그래서 이제 그 72페이지를 먼저 좀 봐봐, 얘들아. 목표가 뭐냐면 수용액 속 이온의 이동으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뭐 하냐면 이해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이렇게 보는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 페트리 접시에 10%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고 전원장치에 뭐 한대? 연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써볼게. 질산 칼륨 수용액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럼 이게 뜻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여기 뒤에 뭐다? 용액이란 말 있잖아. 용액. 알았지? 근데 하필이면 무슨 용액이야? 수용액이니까 물에다가 뭐다? 물에다가 질산칼륨을 집어넣어서 수용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니네 혹시 용매 용지 이 정도 아니? 네. 응.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수가 이게 용매야, 용매. 용매. 알았지?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써 있는 질산칼륨이 물에 들어가서 녹는 이제 용질이 되는 거죠, 용질. 그러니까 용매에 용질을 집어넣어서 뭘 만드는 거야? 수용액. 용액을 만드는 거야, 용액. 그래서 원래는 물 분자가 뭐기 때문에 물 분자 중성이야, 중성. 그러니까 물 자체는 전기를 뭐 한다? 못 통해,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험하려면 수용액에서 반응하는 걸 실험해야 되니까 뭐다? 물에다가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야? 전기를 통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질산칼륨 같은 물질을 화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렇게 불러요. 알았지? 읽어봐, 뭐야? 전해질이라 해서 물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항상 실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2번에 보면 페트리 접시 가운데 황산구리 수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대. 알았지?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 이제 저런 질산칼륨 수용액을 준비하고 이런 비커의 가운데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다 뭘 떨어뜨리는 거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뒤부터 읽는 거잖아. 황산구리 이렇게. 그럼 식으로 쓰면 뭐가 되냐면 황산구리는 CuSO4예요. 이렇게. 알았지? 뒤에서부터 황산구리. 그럼 앞에가 무슨 이온이야? 아니, 그러니까 구리 이온인데 앞에가 양이온이 되고 뒤에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뒤부터 읽으니까 황산구리 이렇게 해서. 황산구리 그거 뭐 먹는 거? 자, 그다음 안 죽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과망간 이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똑같은 실험을 또 하래. 그래서 과망간 이즈산 칼륨 너무 기니까 안 쓸게. 그냥 식으로만 쓸게. 식으로 쓰면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KMNO4에서 그 뒤부터 읽으면 과망간 이즈산 칼륨 이렇게. 알지? 뭐 외워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되게 색깔이 있어. 이 구리 이온이. 그리고 과망간 이즈산 이온이 또 뭐다? 색이 있는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 책의 그림을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 생명이야? 파란색. 이게 푸른색이야, 푸른색. 알지? 그리고 과망간 이지산 칼륨이 있는데 과망간 이지산 칼륨에 과망간 이지산 이온이 이게 무슨 색이냐면 요놈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근데 내가 이제 이런 황산구리나 과망간 이지산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다 뭘 띠는 거야?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거든? 그럼 전하를 띠는 입자니까 얘네들이 이동하는지를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무슨 극을 연결하냐면 이쪽에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다가 이 플러스 극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 각각의 이온들이 색깔을 뭐 하기 때문에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과망간 이지산 이온은 뭐야? 마이너스가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얘네가 뭘 띠기 때문에 색깔을 띠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푸른색이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뭐가? 보라색이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걸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용액에서 뭐 하는 거야?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내가 뭐 중성인지 뭔지 몰랐는데 물에 집어넣어서 전기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걸 확인해 봤더니 뭐야? 색깔이 이제 움직이는 걸 통해서 봤을 땐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확인하는 거죠. 실험 방법 자체. 알겠지? 그래서 73페이지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은 페트리 접시에 전원장치에 연결하고 황산구리 수용액과 이걸 떨어뜨려서 실험했더니 파란색은 왼쪽,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래. 그럼 1번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파란색을 띠는 성분은 무슨 이온? 구리. 그렇지, 구리 이온이지. 그죠? 구리 이온 때문에 파란색을 띠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색을 띠는 성분은? 칼륨. 과망. 고장났어. 과망간 이지산.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써, 이렇게. 미리 익숙해지게. MnO4 마이너스. 알죠? MnO4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과망할 때 M이고 니 할 때 M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라고? 그쵸? MnO4가 애정에서 M이 망가지지 할 때 M, 망할 때 M이고 뭐래 이거 맞잖아. 맞아. 야 맞대. 그 옛날로 치면 이게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잖아. 망가? 에이. 그래서 2번은 어쨌든 이제 과망간 이지산 이온인데 그 과망간 이지산 이온이 너무 말이 기니까 그냥 화학식으로 쓰면 MnO4의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 양이온은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가고 음이온은 자,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뭘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전하를 띠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10% 질산칼륨 수용액을 반쯤 채운 후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페트리 접시 중앙에 과망간 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4번이요. 그렇지, 4번이지. 칼륨 이온은 무슨 이온입니까? 칼륨이 양이온이잖아. 역시 양이온이니까 무슨 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원을 연결했더니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 보라색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3번에 이 실험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과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다 고르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럼 모두 다 골라보면 어차피 이 실험이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게 뭐야?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 그 구리 이온하고 뭐가 있어? 그 구리온이랑 응. 그 과망까지 지산 아니 그 색깔이 칼륨이온. 황산구리. 응? 네. 칼륨이온 아니 지금 양이온, 음이온 하는데 황산구리 하면 어떻게 해? 황산구리로 맞아볼래? 응?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구리 이온하고 뭐야? 칼륨이온. 구리 이온하고 칼륨 이온. 알았지? 구리와 칼륨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죠. 되냐? 네. 구리랑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걸 물어봤잖아. 그럼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건 음이온이니까 황산이온하고 뭐야?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또 질산 뭐가 있으니까. 칼륨이 있으면 질산 칼륨에 있는 질산 이온도 이제 이동해서 갈 수 있겠지. 근데 요 실험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동하는 이온을 뭐 하라고 했으니까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답 몇 번 하면 돼? 3번이요. 답이 없죠? 답이 왜 없는지 알겠어, 얘들아? 네. 나만 느끼냐? 잠시만요. 이게 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어차피 지금 질산칼륨 수용의 적신 거름종이라 했으니까 얘도 어차피 뭐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치면 질산이온도 뭐 해야 돼? 질산이온도 가야 돼. 그러니까 플라스 쪽으로 가는 이온은 세 종류야, 세 종류. 그래서 답이 없다고. 3번에 답이 없어요. 응, 이게 왜냐면 황산이온, 그 다음에 과망간 이지산이온, 그 다음에 또 모두 해야 돼? 질산이온. 이렇게 세 종류가 돼, 세 종류. 전화 잘못한 거예요. 6번을 하고 그렇지. 6번 하고. 이제 3개를 적어주는 문제. 그러면 플러스에 저거 하나만 MnO4 적고 MnO4 적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해야 돼. 1- 질산도 적어야 돼. 질산도. 그렇지. 얘하고 얘하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가야지. 하나, 둘, 세 종류가 이동해서 간다. 오케이 다 그럼 적어. SO4만 뭐요? 왜 계속 똑같은 말 하냐고. 저는 NO3. 왜 계속 똑같은 말 하냐고. 적으라고 6번이라고. 있어요. 너는 또 뭐 하는데? 끼고 있어요. 응? 맞았는지 아닌지. 아니 여기 써놨잖아. 이렇게 세 개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2개예요. 마이너스 또 왜 두 개인지는 알지? 알죠. 여기 똑같이 칼륨이 여기 칼륨이 한 종류잖아. 그 다음에 4번에 이 실험에서 거름 종이를 질산 칼륨을 적시는 까닭이다 라는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전류가 흐르도록 도우는 거지. 전기가 통해야지 실험이 된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5번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1, 2, 3, 4, 5번.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겠지? 왜냐면 전극을 바꿔서 실험하잖아. 그럼 이 극을 바꾸면 이온의 이동하는 방향도 뭐야? 반대로 가니까 실험이 뭐야? 실험이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숙제는 이제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문제는 일단 있고. 그리고 이제 잠깐 시험 볼게 이제. 네? 4번이요. 쉬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쉴 거면 집에 가라고. 시를 시험 본다는 거예요. 시험 본다는 거. 시험 본다고. 아 진짜 시험 8시에 책 보고 풀어보나 봐. 책을 안 읽어.